자, 이어서 이번 장 6장인가요? 예, 6장의 마지막 섹션 파트가 될 거고요. 자료의 탐색에 대해서, 즉 자료의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한번 봅니다. 자,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노? 죽겠다. 내 좀 살자. 자,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요, 미국 보스턴 지역의 주택 가격 정보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총 14개의 변수, 즉 14개의 컬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중에 5개의 변수만 우리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할 때 제가 컬럼 선택해야 된다. 뭘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할 건가 이런 거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5개의 변수만 선택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뭐라고 할까요? 이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셋은 여기 어디 갔나요? R에서 R 넘어오지 마세요 아직. 자, ML 벤치 이렇게 해도 얘는 ML 벤치 객체를 ML 벤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죠? 맞나요? 이놈은 이제 ML 벤치가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저 어디 갔나요? 여기에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거 말고 자,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보스턴 하우징이 있듯이 여기다가 보스턴 하우징 이렇게 내가 줬단 말이지. 이 데이터 가져오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셋 보스턴 하우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이놈은 ML 벤치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인스톨을 해야 돼서 인스톨을 하면 알아서 딸려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인스톨 여기 지금 요거 보여드리면 요걸 보여드리면 어디 갔나? 헬프에 가보시면요. 헬프에 가보시면 어디 갔나요? 인스톨이 어디 갔노? 인스톨 헬프가 패키지군요. 제가 잘못 봤군요. 패키지에 가서 여기에 인스톨을 눌러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ML 벤치 하면 딱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쪽팔리게. 알겠죠? 예. 프로그래머가 이런 식으로 해야죠. 프로그래머는 인스톨 점 패키지 해서 여기다가 ML 벤치 이렇게 해줘야 이게 프로그래머가 하는 내용이죠. 맞나요? 예. 쪽팔리게 여기다 갖다 대놓고 GUI 쓰지 말란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땡겨오든 뭐 저렇게 땡겨오든 알아서 땡겨오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우리는 자, 인스톨 패키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자, 우리 로딩하는 함수 시험 문제에도 나왔다. 그죠? 예, 라이브러리 해서 ML 벤치를 땡겨오고 그 다음에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셋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보스턴 하우징을 우리가 찍어봐야 알겠지만은 자, 여기에 MIDS 좀 마이 데이터셋의 약자겠죠. 아무튼 이 변수에다가 자, 또 역시 앞에 쉼표가 있는 걸로 봐서 데이터 프레임이고 행은 제외하고 열 중에서 모든 행을 포함하되 열 중에서 크림 뭐겠어요? 크리미널 맞나요? 하여튼 이게 범죄라는 뜻입니다. 범죄율. 그리고 RM 봐야 될 것 같고요. DIS 텍스 이거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리고 MEDV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5개에 해당하는 열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MIDS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MIDS는 데이터 프레임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grp라는 변수를 추가할 건데, 자, grp는 우리가 뭐 때문에 추가하냐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주택 가격이 상, 중, 하로 우리가 분류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25 이상이면 상, 17 이하면 하, 나머지는 중으로 이제 분류를 하려고 이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가 H면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뜻이고, L이면 낮다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코드를 보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자, grp에다가 지금 빈 데이터 프레임, 빈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벡터를 지금 넣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반복문 들어왔어요. 물론 이거 말고 어플라이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반복문을 썼는데 i가 도는데 1에서부터 n노드, 오랜만에 봅니다. 그죠? n노드 뭡니까? 행의 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몇 개인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돌겠죠. 돌면서, 자, 우리 익숙한 조건문이 나왔네요. 그래서 MIDS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놈이 MEDV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튼 수치인가 본데요. 그래서 MEDV가 25 이상이면 GRI에 I, 이거 벡터지니까 이렇게 줘야죠. 접근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H로 대입을 했고, 나머지 17 이하는 L로 대입했고,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애들이니까 M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grp에는 들어있는 데이터가 H, L, M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를 팩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맞나요? 예, 팩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팩터 함수를 다시 써서, 자, 레벨즈를 이렇게 우리가 줬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자, 여튼 이렇게 했고요. 순서를 바꾸는 거였네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요, H, L, M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나눈 거는 요렇게 다시 한번 레벨즈를 지가 조정을 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myDS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원래 있던 앞에 5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이놈이죠. 그죠? 이놈에다가 grp라는 팩터를 한 개 더 추가해 줌으로써 얘는 이제 5개의 변수가 아니라 몇 개? 6개의 변수가 되죠. HML을 가지는 변수가 쭉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예? 예, 요까지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str. 이거 무슨 함수? 정보 보는 거다. 그죠? 여기 보니까 506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6개의 변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6개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뉴메릭 벡터인데 이놈만 팩터.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 이렇게 끌고 봤고요. 그리고 테이블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자,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것들 우리 빈도수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 아하, 중산층이 많다. 그죠? 주택가격이 중간에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분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파 나왔다 그죠? 이 2 곱하기 3 그죠? 우리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자 앞에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했기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5번을 돌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 보니까 왜 5번을 돌았냐 뭐겠어요? 왜 5번 돌았어요? 에? 그쵸 변수가 5개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자 여기에서 IR 그리고 메인에다가는 컬럼 네임즈에다가 myds의 I 이렇게 줬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컬네임즈가 어디 갔나요? 여기에 컬네임즈가 뭐고 이거? myds의 I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I 값으로 이렇게 표식이 됐네요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색깔을 옐로우로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그려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RM은 방의 룸이네요. 그죠? 방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MEDV가 주택 가격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주택가 MEDV 변수만 종 모양의 MEDV 요거만 우리가 요런 것들을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죠? 예, 요렇게 MEDV 요것도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 가깝고 크림 범죄율 1인당 범죄율과 DIS는 뭐죠? 직업센터까지의 거리를 거리는 관측값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텍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관측값이 없는 빈 구간이 존재하는 게 이렇게 특징이고요. 뭐 이런 경우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뭐 제가 봐서 뭘 압니까? 이거 그냥 뭐 여기에 보니까 뭐 이 크리미널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렇네. 이걸 이제 갖다 던져주면 부동산 전문가가 이거를 우리가 범죄율, 방해 개수, 직업센터까지 거리, 세금, 그리고 주택 가격 이렇게 갖다 주면 변경해가 우리가 갖다 주면 전문가가 이거 보고 판단하겠죠, 그죠? 나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솔직히. 그래서 분석을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ML벤치에 있는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봤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거 무슨 뜻이고 우리가 물어보면 되죠. 우리가 이까지 분석해 줬으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뭐 이렇구나 이거는 뭐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거는 뭐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얘기해 주겠죠. 맞나요? 예. 그리고 다시 파 써가지고 자 분할 해제를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랫을 가지고 이제 또 하는 것도 보면 자 이것도 역시 가상화면 했고 박스 플랫을 해서 돌리는데 역시 지금 보면 아까 앞에 봤던 히스토그램하고 조금 유사하게 흘러나오는데 자 크리미널 크림이라고 해서 이거는 범죄율은 앞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 쏠려 있다 그죠? 예, 이거 쏠려 있다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다 쏠려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 밀집도가 좁으니까 박스 상자가 당연히 작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는 것은 통상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많이 띱니다. 알겠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 데이터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디스턴스 이것도 뭐 이러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니까 여기에 이상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특이값들 여기도 특이값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박스 플러스를 해봐서 알겠지만 1인당 범죄율은 관측값들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즉슨
옵저베이션의 값들이 편차가 상당히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산세율 텍스 이거는 이제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관측값들이 뭐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펼쳐져 있다, 산포가 넓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죠. 자,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써서 이번에는 거기 크림하고 GRP까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보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자, 크림하고 범죄율하고 HML이라는 이 GRP 변수 우리가 만들었다, 그죠? 우리가 추가한 거잖아. 데이터셋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H는 주택 가격이 높고, 얘는 중간, 얘는 낮은 거란 말이지.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높은 곳이에요. 요거는 중간까지,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굉장히 밀집도가 좁고, 아울러 크리미널이 범죄율이 낮다, 그죠? 예. 그런데 가격이 낮은 곳에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거의 몇 배치는 된다, 그죠? 예,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이 정도는 분석하죠. 아하, 가격이 중산층 이상인 경우에는 범죄율이 낮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낮은 쪽에는 범죄율이 높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네요. 맞나요? 그래서 좋은 데 살아야 되는가 봅니다. 보안이 잘 돼 있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관측값들의 분포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RM이에요. RM이 뭐였어요? 방이다, 그죠? 예. 그리고 GRP고요. 그래서 어때요? 가격이 높을수록 방의 개수가 많네요, 그죠? 그리고 중산층일 때는 자, 요렇게 어느 정도 거의 6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그런데 L 낮은 가격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낮긴 한데 뭐예요? 이거는 하이그룹은 지금 보니까 방의 개수가 상당히 뭐예요? 자, 여기 한 4 정도 되겠네요. 4에서부터 한 7까지 상당히 이거와 이거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넓어 빈다, 그죠? 넓어 비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뭐 가격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가격이 낮으면 오래된 집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오래된 집이라면 또 이제 거기에서 뭐 방의 개수가 때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예. 근데 이거를 동일한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고 해도 18평이 있고, 또 뭐 25평이 있고, 또 뭐 30 몇 평이 있고, 또 뭐 50 몇 평이 있고, 60 몇 평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확연하게 계산식으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중산점도 페어즈를 써서, 자, 마이너스 6 나왔다. 이 마이너스 6은 뭘 의미합니까? 마이너스 6은 뭡니까? 미치겠다. 마이너스 6 뭐예요? 그쵸? GRP 변수는 빼라 이 뜻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GRP 변수를 빼고 5개의 서로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다중 산점도를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좁아서 제대로 분석을 못 할 것 같고요. 일단 대충 한번 봅니다. 자, MEDV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이 MEDV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어떤 게 양의 상관성이라는 것은 정비례다, 그죠? 예.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은 RM이네요, RM. 그죠? RM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그런데 가구당 방의 개수가 많으면 집이 넓으니까 신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간에 집이 넓으니 주택 가격이 높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크림, 범죄율은 여기 크림이 여기 있는데 얘하고는 주택 가격과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자, 요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든지 상관없죠. 요걸 봤다. 음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아하, 이 뭐예요? 주택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범죄율은 높아지고,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라는 게 바로, 음의 상관성이죠. 그죠? 소위 말해서, 코어 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는 얘는, 이 두 개를 쓰게 되면 반드시, 마이너스 1에 가까울 거고, 얘 MEDV하고 RM을 같이 쓰게 되면 얘는 플러스 1에 아주 근사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그룹 정보를 포함한 변수 간의 또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자, 포인트 해가지고 이 변수에다가 자, GRP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as integer 했다라는 것은 1, 2, 3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자, 색상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나서 fairs를 써서 자, PCH 점의 모양을 결정 짓는 거죠. 그죠? 그거를 각각 해서 1, 2, 3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겠다는 뜻이고, 컬러도 역시 포인트를 여기다가 줬으니까 1, 2, 3 이렇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보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가 적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크림, MEDV, 크림 어디 갔어요? 크림하고 MEDV 요거는 요래 보니까, 자, 여기에서 빨간색이 지금 L이에요. L. 맞죠? 예. 그리고 파란색이 H입니다. 녹색이 M이고요. 그런데 확연하게 역시 맞나요? 제가 잘못 설명했죠? 얘가 파란색이죠? 얘가 그렇죠. 얘가 L이죠. L. 그리고 요거는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대충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맞죠? 이런 거리하고 이거 세금하고 뭐 관계가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상관계수 역시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할 것도 없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1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크림하고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MEDV다. 그죠? MEDV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0.38이에요. 그럼 0.5 이하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0.1에 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우니까 얘는 음의 상관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수치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뭐죠? 크림하고 RM하고 이것도 상관계수가 높네요.
음의 상관성이 높네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또 뭐 하나 있었나? 범죄율 말고 방해 개수. 그쵸. RM하고 주택 가격을 이제 같이 보면 요렇게 엮어서 보니까 요거 얼마예요? 0.69예요. 그죠? 그러면 0.7이라고 바라봤을 때 얘는 역시 양의 상관 정도가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뭐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막말로 이거는 통상적인 관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관례. 이게 딱 맞다 틀리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냥 통계 수치적으로 이제 상관계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에서 0.7 사이면 강하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 뭐 등등 이런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들이에요. 데이터 준비해서 벡터 만들고 이렇게 쭉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따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자료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간단한 데이터셋이었지만은 그런데 간단한 데이터셋은 맞죠. 한 30몇만 개, 50만 개가 아니라 딸랑 500개 정도 되는 엔로우 개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까지 했던 거 아이리스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높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데이터 가지고는 분석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이렇게 이제 신뢰성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로써 다중변수에 관련된 6장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론적으로 알겠죠? 예.